이 불안한 거 대비해서 GPL 채권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대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네. 비밀을 좀 누설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불안한 거 대비해서 GPL 채권의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총평을 하자면 총평. 예. 일단 기존에 투자가 되어서 이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규로 오신 고객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투자 대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센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셨고, 네. 그럼 보통 저희 프로세스가 저는 얼마를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대기 명단에 이렇게 네. 올려드려요. 그래서 지폐 채권 물건 나올 때마다 이제 전달드려서 투자하실 수 있게끔 네. 안내해드리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빵 구워지면 드리고 빵 구워지면 드리는 건데 지금 네. 빵이 안 구워지고 있어. 아, 그래갖고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네. 상황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일단. 네. 그러면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투자 의사 표현을 하시면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그 일주일 이내에 다 투자하실 수 있게끔 일주일 이내에. 빵이 구워졌습니다. 빵이 구워졌는데 지금은 한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를 또 그럼 기다리시게 되는. 지금 말씀하는 네. 게 지금 그럼 좀 궁금한 게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차주라고 하면 다 알지만 차주가 많은가 투자자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더 많아요 지금? 차주가 더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행센의 역할은 이게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차주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GPL은 잘 아시겠지만 행센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내보냅니다. 차주에게.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죠, 일단 아니죠. 내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 돈으로. 저도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 많아 보여요. 여러분도 돈이 있겠지만 저도 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네.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회사 자체 자금으로 먼저 대출에 나가고 네. 그러면 저희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 투자를 하시고 질권 설정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 대출 후 투자하신 거예요. 선 대출 후 투자. 그래서 대출 나간 만큼 투자자가 들어오시고 대출 나간 만큼 투자자가 들어오시고 되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었습니다. 네. 잘 돌아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존 고객분들이 증액을 하시거나 또 주변에 또 입소문을 잘 내주신 덕에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차주를 확보하는 캐파와 시스템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대기 걸어주신 분들이 많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린 대출 내보낸 게 없어요. 안 맞는 거, 균형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차주를 많이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출 승인율을 높여야 되는 건데 이거 잠깐 제 PPT 하나 좀 PPT 한번 보시죠. 방금 이 질문이셨잖아요. 네. 그 투자자분이 많냐, 차주분이 많냐, 어느 쪽이 많을까? 이제 투자자분은 더 많으시다. 네. 근데 그렇다고 차주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셔서 상대적으로 차주분이 줄어든 형국이신 거거든요. 많이 알아본 거네. GPL을 어떻게 보면 GPL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근차근 이제 이게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저희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이거 기다리시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갈까? 우리가 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가는 걸 갈까? 아니면 일단은 원하시니까 빨리빨리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가려면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보통 대출을 심사가 하루에 한 40건 정도가 들어오면 아마 심사 보시니까 한 40건 정도가 심사가 들어와요. 그럼 그 중에서 저희가 승인을 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승인 내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한 3건 내지는 5건 승인 내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주가 선택하는 비율이 없거나 한 건 있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한 40건 심사 열심히 보면 그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사실은 GPL 채권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대출 저희 조견표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겁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하잖아요. LTV도 최근에 높여서 74%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한 72% 언더로 다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만약에 저희가
승인율을 높이거나 좀 그러려면은 대출 나가는 채권을 많이 만들려면 고객분들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걸 많이 만들려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인율을 높여라. 승인율을 높여라. 아니면 대출 요청 건수를 높여라. 둘 중에 하나는 높여야 됩니다. 네. 근데 승인율을 높이는 거는 저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승인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질이 떨어지겠다. 그렇죠.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이랑 수도권에 있는 거를 없애고 전국, 제주도도 해. 저기 도농복합 도시에 나홀로 아파트도 해. 아파트면 싹 다 해. 이렇게 될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그런 거고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뭐 200세대 미만도 해. 그리고 LTV 74% 웬 말이야. 지금 시장이 어떤데 80% 가. 이렇게 하면 승인율은 팍팍 올라갑니다. 그럼 이것도 팍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위험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약간 그냥 진통제 맞는 느낌. 아프니까 진통제 맞고 그냥 몰핀 정도 맞는 느낌. 그냥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꾸준히 우리 고객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표채권 확보를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늘려야 되는 거죠. 40건 나올 거를 80건, 120건 나오게 만드는 게 저희의 미션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미션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비밀을 좀 누설하겠습니다. 뭐 우리 또 고객들한테 철저하게 투명해야 되니까. 그 지금 돈이 좀 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계속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승인율을 낮추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돈들이 적체가 돼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이 놀고 있죠. 근데 방금 여기서 그 설명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정확한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PPT 다시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GPL을 처음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이 고객분들이 투자하시겠다고 오셔서 줄을 서고 계시고 그분들의 소중한 돈이 놀고 있는데 행생 대책이 뭐냐? 이 질문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힘든 질문인데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실 만한 질문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에 GPL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서 이쪽에 이제 이분들께 우리가 하는 일을 설득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영업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강연도 엄청 다녔고 유튜브 진짜 많이 했고 요즘엔 제가 지필 영상 잘 안 올리잖아요. 지금은 사실 잘 안 해도 돼요. 기존 고객분들 계속 입소문 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영업 활동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 영업에 쏟던 역량을 이쪽으로 옮겨갈 때가 저희한테는 온 거예요. 이제 차주분들을 확보하는 영업력을 극도로 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대출 영업부 쪽 직원 2명 채용한 거 아시죠?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미 대출 영업부 인력을 늘렸습니다. 이게 일단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 거래처도 더 늘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소통도 그분들과 해야 되고 또 차주분들을 만나는 영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을 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영업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 이제 모으는데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대출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알려졌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았으니 그러면은 상품도 이렇게 신뢰를 주는데 상품도 좀 좋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소연 한 번만 해도 됩니까? 하소연하십시오. 하소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업계 상황인데 A사, B사 저희 경쟁사들입니다. 대출해주는 대부사들 다른 회사들의 조견표예요. A사 같은 경우에 서울 전역을 다 하고 5대 광역시도 합니다. 저희 5대 광역시 안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죠. 그리고 여기 서울시대 80%입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HOMC를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보시면은 좀 키워볼게요. 아마 이제 저희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HOMC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써 있잖아. 대기자금 대응책 그렇죠. 했는데 긴급하게 했죠. 6월 9일날 회의를 한 건데 그 결과가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 서울 상급지에 저희 행세는 소장님이 만들어주셨던 기준이
LTV를 원래 72%만 했었어요. 네. 서울 상급지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지금 뜨겁던 강남, 뭐 성동구, 막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네. 72%만 했었고 그 72%도 KB 시세 일반 거래가가 아니라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에 72%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74%로 올린 거죠. 아, 네. 네. 예, 74%로 올렸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량지는 74%를 동일하게 간다. 네. 근데 하한가를 일반 거래가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네. 하한가에서 74%. 하한가라는 그런 거죠. 그 KBC에서 못난 2층 네. 그 KBC에서 1층, 2층은 네. 좀 낮잖아요. 그거 네. 기준으로 우리는 대출을 내보낸다. 사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표 한번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이렇게 그냥 80%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데들도 다 대출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B사 같은 경우는 천안 청주까지 하고 네. 200세대 이내. 그렇죠. 예, 이런데 또 대출에 대한 LTV도 최대 83%, 80%까지 있네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위험성이 되게 크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럼 차주라면은 이제 이건 우린 투자자의 관점 말고 그럼 차주가 한번 돼보자고요. 네. 차주 같은 경우라면은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한도가 여기 훨씬 높아. 네. 그리고 난 천안 사는데 행세는 안 해주네. 근데 B사는 해주네. 네. 그럼 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40건이 와도 다 컷하면 승인 내는 게 많아야 3건, 5건이라고 한 게 네. 다 커트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뭐, 여기 이사, 여기가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곳인데. 우리가 더 보수적이네. 일반 거래가의 75%입니다. 저희 하한가의 네. 74%잖아요. 74%.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로 승부하냐? 금리로 네. 승부를 하겠죠. 금리요? 어떻게 승부를 하죠? 타사보다 금리를 낮게 가는 겁니다. 회사가 마진이 적더라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네. 그냥 마진이 적더라도 금리를 낮게 가는 겁니다. 다행히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타사 GPR 같은 경우에 막 10%, 12% 이자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8%를 드리고 대신 안정성을 확보하는 컨셉으로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그게 변함없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 월급도 안 밀리면서 고객분도 이것도 하면서 금리 낮춰가지고 이번에 좀 더 낮추긴 했는데 네. 그럼 회사 매출은 좀 줄긴 하겠죠. 근데 회사 매출 줄어도 파이가 커지겠죠. 파이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큰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요런 경쟁사들로부터 우리가 대출을 내보내려니 네. 쉬운 건 아니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다. 제가 이제 다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방법은 있어서 그 방법들을 네.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 너무 닥달하지 말아주자. 알겠습니다. 저 닥달하겠습니다.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그 FOMC의 FOMC라는 게 아니라 FOMC는 연준이고요. 연준에 안 가겠습니다. HOMC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심사기준 변경할 때 있었는데 네. 요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저는 이 LTV가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회의하면서도 괜찮을까 하면서 이걸 봤지만 그래도 좀 올리니까는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그 GPL 자체가 그 계약을 하는 기간 자체가 1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1년 단위죠. 1년 단위잖아요. 근데 네. 제가 높여도 된다 생각한 이유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랑 이제 맥락이 똑같아요.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지만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유동성 시장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는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유동성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없으면은 집값을 자극합니다. 전세가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반포는 전세가가 30평이 24억입니다. 저희 집보다 비싼데. 네. 그리고 전세도 지금 7월, 8월 이후부터 더 위험하게 되는 게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라는 거 아시죠? 네. 임대사업자가 이제 등록을 2016년도, 17년도 이때 10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엄청 아파트가 많이 했는데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 10년 동안에 임대금을 올릴까요? 못 올릴까요? 못 올리죠. 많이 못 올리죠. 그렇죠. 그게 이제 풀리는 거네요. 풀리면 전세값은 올라갑니다.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면 사고 말지 하는 소리도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매매가도 자극합니다. 그리고 금리 기조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년에 가격이 좀 움직일까? 그리고 이번 정부의 기조가 좀 규제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좀 쪼을 겁니다. 네. 그 쪼는 과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대기 수요입니다. 대기 수요가 적체가 되면은 한 번씩 터져 나올 때 팍 이번처럼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심각할 거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지금 조금 2% 올리는 것 자체가 네. 리스크는 아니다 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핵심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1년 단위로 가는 부분들이 네. 지금 내년에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어차피 지필 채권은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오늘 내일이 아니고 1년 후가 가장 큰 걱정인데 네. 그때도 내년 26년도 사실 지금 그렇게 지금 떨어질 조짐이 많이 안 보인다. 네. 요 말씀을 많이 안 보인다. 그게 이제 좀 포인트고, 방금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 사에서 이제 조견표를 보니까는 네.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더라. 맞아요. 사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채무 불이행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데 가서 그냥 대환하게끔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면 돼요. 네, 경매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대출 받아서 저희한테 갚으실래요? 아니면 경매하실래요?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차주분께 공손히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차주분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시죠. 네, 근데 보통 뭐 당신의 집이 경매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맞습니다. 네.